일단은 지금 대세 쓰임을 구분하라는 문제잖아. 근데 구조 파악을 하래. 쓰임의 보기를 봤더니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죠 결국엔. 그 다음에 접속사, 동격, 관계, 부사가 이제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괄호를 사용하는 게 심심하고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다 문법적 의미를 이제 기호화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총 괄호를 이제 3개 사용하잖아. 첫 번째는 동그란 괄호는 우리 어디다 치냐? 꾸며주는 말에 치잖아.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인 네모 괄호는 긴 명사야.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목적어가 그렇게 짧지가 않거든. 그 다음에 세모 괄호는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해서 접속사니까는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얘를 짧게 쓴 분사 구문에 이제 세모 괄호를 치고 있거든. 그 말인즉슨 괄호만 사용할 수 있어도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결국에 얘네 상위 개념이 관계사잖아.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 둘 다 관계사잖아. 관계사의 해석상의 기능이 뭐야? 선행사 수식이지. 수식한다는 건 꾸며준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 그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이제 동그란 괄호로 묶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격도 동그란 괄호거든. 그럼 여기에서 쓰임의 보기 안에서 다른 괄호를 사용하는 건 뭐밖에 없어? 접속사밖에 없어. 근데 네모 괄호를 쳐놓고 이거를 뭐 관계 대명사라든지 관계 부사라는 터무니없는 걸 써놓는 거는 괄호에 대한 이해를 괄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동그란 괄호를 쳐야 되고 접속사만 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 긴 명사 치는 건 사실상 이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what이랑 관계대명사 what은 그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잖아. the thing이라는. 그래서 이제 네모 괄호를 쳐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꾸며주는 말에 관계사가 있는데 관계사에는 종류가 2개거든. 관계사의 종류 2개는 뭐냐? 그쵸?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죠. 일단 관계대명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which랑 who라는 애가 있고 관계부사는 where이랑 when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쵸? 이제 이미 해석상의 쓰임은 알아. which든 who든 where이든 when이든 나올 때 동그란 괄호를 묶으면 돼. 이 동그란 괄호를 묶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데 이게 헷갈릴까봐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이제 문장 구조나 영어 공부를 할 때 헷갈릴까봐 선행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앞선. 관계사보다 먼저 있는 명사잖아. 그래서 앞선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럼 이제 해석은 끝났죠. 아,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나오면 동그란 거로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주는 식으로 해석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단어 뜻만 알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문법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 일단 관계 대명사 뒤로는 우리가 어떤 문장에 나온다고 알고 있어? 불완전한 문장에 나온다.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뒤쪽으로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고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럼 이제 완전한 문장에도 동사에 따라서 이제 2가지로 나눠지거든. 일단은 타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동사의 종류를 자동사로 나누는데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간주하는 거냐? 그쵸? 주어랑 목적어, 서브젝트랑 오브젝트가 둘 다 있을 유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주어만 있으면은 되거든. 이렇게 대표적인 자동사들이 그 이행문 지금 한번 7페이지 펴볼래? 이행문 7페이지 보면은 그 단이라고 하거든. 그걸 단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좌측에 맨 위에 봐봐. 수동태 불가 자동사 보이지?
그럼 appear, disappear, consist of, exist, remain, occur, happen, take place는 자동사이기도 한데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인천에 도착했다고 해봐. 다른 데 여행하다가 그럼 we arrived in 인천이잖아. 얘들아 전쟁인가요 드디어 우리 자유냐? 이 굴레에서 벗어나자. 총 들고 이제 나서야 돼 얘들아. 인천은 전명이니까 목적어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명사가 없어도 돼. 그래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데 특히나 이런 동사들은 또 수동태로도 못 써. 자동사인데도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은 절대로 쓸 수 없어서 이런 형태가 수동태로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형이라고 보면 되거든?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럼 이거를 머릿속에 넣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1번 문장 한번 봐봐. There is no better way잖아. 얘 주어 또 여기다 표시하면은 절망이죠, 절망. there 플러스 비동사 나오면은 주어가 비동사 오른쪽에 나오잖아. 그리고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종류, 품사는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으니까 얘가 주어인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인 거고. 그 다음에 no better way 나오죠. 이렇게 명사를 부정해주는 단어가 나오면 이 no를 어떤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is에다가 이제 not을 붙여서 해석하면 돼. 부정을. 왜냐면 주어가 있다잖아. there 플러스 비동사 주어는 there is an apple. 사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네 지금 그거 한글 해석한 거 봐봐. 있다라고 해석했나 봐봐 한번. 뭐라고 해석했어? 없다라고 해석했잖아. 근데 이건 문장이 짧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장이 길어지면은 명사를 부정하는 이런 no 같은 표현이 나오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짧으니까 자연스럽게 없다라고 해석했잖아. no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어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은는이가. 근데 어떤 더 나은 방법이 없대? 영향을 미칠 그 관객들에게. 근데 뭐 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보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댓을 봤더니 뒤에 바로 connect라는 최소한 이게 품사가 동사인지 알아야 돼. 댓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 배운 대로 댓에서 일단 동그란 괄호로 묶어야 되잖아. 얘들아 얘를 우리 관계사절이라고 하거든.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동그란 괄호를 묶은 걸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전부 다 파헤쳐 보면 얘들아 절이라는 건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얘 대조되는 표현이 구잖아. 구는 주어랑 동사가 있냐 없냐? 없죠. 단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랑 동사라는 구성 성분이 없는 걸 구라 그래. 절은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얘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봐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거를 관계대명사 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대명사 절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안에서 없는 문장의 구성 성분의 역할을 이 대시하는 거야. 지금 이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안에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대시하는 역할이 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래서 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이 대시 주어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대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면 대는 명백하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안에서 없는 문장의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이야기, 선행사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뒷문장에 주어가 없어서 대 뒤쪽으로 봤을 때는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는 얘기한답니다. 동사 오른쪽에 that 나오면은 무조건 that을 묶으라고 해서 이 네모 가로로 묶기는 했더라고. 근데 이 쓰임을 모르더라고. He says that 그는 얘기했답니다. 연설한다고 하잖아. 연설,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 연사, 고급진 말로. 사람들은 얘기한답니다. 그는 얘기한대. 사람들이 연사와 유대한다고 얘기한다. 네모 가로로 묶은 거는 일단 접속사잖아. 접속사 뒤는 문장이 완전하고.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떤 문장 봤냐면 He says the truth.
그는 진실을 얘기한다. 이런 명사 뒤에,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나오는 문장만 봤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 목적어가 길단 말이야.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연사와 유대한다고 뭐뭘 하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목적어가 길어지니까는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해서 목적어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서 얘를 목적격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목적어의 역할에서 목적격. 얘는 주어 역할하니까 주격. 이렇게 이름 붙인 거라고. 이름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어. 심심해서 너네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격이랑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동격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처음에 P라고 했던 11페이지 보면 이행문 11페이지 봐봐. 거기에 왼쪽에 넘버링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지금 맨 위에 4가 적혀 있고 맨 밑에는 24가 적혀져 있는데 그 19번 봐봐. 19번 보면 동격의 대가 자주 쓰이는 명사가 나오잖아. The truth, the fact, the belief, the idea, the opinion. 그러니까는 진실, 사실, 믿음, 생각, 의견 이런 것을 이제 길게 이게 어떤 진실인지, 어떤 사실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길게 설명하고자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동격이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동격의 대을 같이 쓰이는 자주 쓰이는 명사를 그냥 암기해. 그게 가장 안전해. 동격의 대세선 동그란 괄호로 묶는다. 어떤 사실? 이제 보충 설명하잖아.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사람들이 연사와 그 동일시한다는 사실이라는 건 중요하다. 동격에 대뛰는 문장이 완전해. 화면 보면 이렇게 묶어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identify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단어를 덩어리를 외워야 돼. identify with 무엇과 동일시하다. 그러니까 단어 암기의 중요성이야. 단어를 모르면 문법은 사실 들을 수 없어. 이해 못해 절대로. 단어를 암기를 해야지 그 재료가 있으니까는 구조도 볼 수 있는 거야. identify with을 한 덩어리로 외웠을 때 이게 완전하다는 걸 눈치채고 얘가 동격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the fact가 동격이랑 자주 쓰이는 명사라는 걸 알고 있던지.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무 쉬워. 바로 reveals라는 또 이 reveal이 드러내다라는 동사라는 품사를 알았을 때 얘를 1초 만에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야. 동그란 괄호도 해석이 돼야지. 인간의 결함을 드러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는 can be죠.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인간의 단점, 결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효과적일 수가 있다. We must remember 동사 오른쪽에 that. 그쵸?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답니다. 얘는 remember의 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접속사. The idea that. 그쵸? 우리가 좋은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강조가 된답니다. 아이디어도 아까 팩트랑 빌리프랑 똑같이 동격이랑 같이 자주 쓰이는 그런 명사였고, situation that 너무 쉽다. that 뒤에 바로 동사 나오죠. 그럼 동그란 괄호로 여기까지 묶이죠. 그쵸?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것처럼 appears to는 뭐뭐처럼 보이다거든.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힘들다. 나만 좀 외톨이 된 것 같고. 여기에서는 대띠로 동그란 괄호로 묶은 그 안에서 없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주어니까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We are making today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지. Will affect the future. today는 보통 이렇게 부사로 쓰여. 근데 이 making이 얘들아, 그럼 선생님 자동사 타동사 알겠다. 자동사는 목적어 없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냐,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하냐라고 하잖아.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만, 쉬운 문장만 떠올려봐. make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한번 구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make 쿠키, 이것만 해도 make는 타동사인 거야. 뒤에 바로 쿠키라는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예문만 떠올려도 얘가 타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 make가 타동사라면 심지어 얘 사역동사로도 쓰이고
make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무조건 타동사로 자주 쓰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잖아. 목적어가 없다. 동그란 가로로 묶은 것 안에. 그러니까 대시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동그란 괄호로 묶은 것 안에서 없는 문장의 구성성분. 그거를 바로 대시하는 거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 자연스럽죠.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오늘날 만드는 세상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맛의 선호라는 게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건 되게 고무적이다. 고무적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바뀔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문맥적으로. 고무적이라는 뜻을 모르면 국어사전에 찾아봐야 돼.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 모르는 단어는 국어사전이랑 백과사전 같은 데 꼭 찾아봐야 된다. 여기 봤더니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닌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야? 왜냐면 change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change도 자동사랑 타동사 뜻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뒤에가 완전 불완전으로만 따질 수 없고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해봤을 때 맛의 선호가 바꿀 수 있는 믿음? 이상하잖아. 맛의 선호가 바꿀 수 있는 믿음? 이상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유기적으로 돼서 답이 나오는 거야. 하나로만 접근하지 않거든. 문제를 맞춘 친구들도. 일단 1차적으로 빌리프가 동격의 대시랑 자주 쓰이는 명사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봤을 때 맛의 취향이라는 게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이렇게 동격으로 보는 게 나아. 그 믿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change는 충분히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사라는 걸 안다는 전제하에 이게 동격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되게 1차원적 지식으로 푸는 것 같지만 되게 다양한 지식이 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단순히 이행문을 안 외우거나 단어를 모르거나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1번문 여기서 봐봐. where, which, whose, who잖아. 근데 사실 이 아까 배운 대로 where는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이 어때? 완전하죠? which랑 who는 불완전하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특별해. whose는 얘 관계 대명사죠. 얘 관계 대명사인데 이 친구는 특별하다고. 왜냐면 뒷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완전한 문장. 왜 그런지는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보면은 teenagers, 10대들은 자주 위치된답니다.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봐봐. 일단 동그란 가로로 묶어야 돼. 왜냐면 여기 전부 다 관계사라서 빈칸 왼쪽에서 묶어야 된다. 빈칸 왼쪽? 관계사에서 묶어야지.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이지. 그 완전 불완전 따져보자고. 주어는 있어. 주어는 있네. make 뒤에 목적어도 있지. 완전한 거야. 선생님 여기 뒤에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일단 여러 가지로 접근이 가능해. 왜냐면 이 ask는 무슨 유동사야? allow 유동사야. allow A to 부정사가 수동태가 돼서 be asked to 이 형태가 된 거라서 굳이 내가 문법 지식이 조금 장난 아니다. 그럼 여기다 물결 표시를 오히려 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않아도 완전하다는 지식을 사용을 하던지. 그럼 뒷문장 완전하니까 where 아니면 whose거든. 근데 대명사 대의는 소유격으로 수식을 받지 못해.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러면 which랑 who가 소거되고 whose는 대명사를 수식해주지 못하죠. 소유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where이라는 판단이 되는 거야. 선행사가 situation에 특히나 where이랑 자주 쓰이거든. 그럼 해석? 10대들은 자주 놓이게 된답니다. 상황에. 그들이 이제 요청되는 상황이죠. 결정을 내리도록.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it 가주어 진주어잖아. 야 어렵다. 야, 결정하는 게 어렵다. 뒤에 봤더니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너무 고맙죠. 선행사가 decision이니까 which죠. 최소한 여기에 who라고 쓰는 친구는 없더라고.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 어디에서도 안 나와. 고등학교 내신에서. 선행사에 따라서 위치를 쓸지 후를 쓸지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디시전을 수식해주는.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lives will be lived in the future. 일단은 이 life는 명사로 이 인생의 인생 혹은 삶이잖아. 얘들아 얘는 live죠. 얘 자동사야 자동사. we live in 인천이잖아. 살다야 살다. 근데 life를 복수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lives가 된다. lives. 응? life F로 끝나는 건 V로 고친 다음에 S로 복수형으로 바꾼다는 문법 포인트가 있고, 동사는 live라고. 이걸 live, life, live 자동사.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어떤 대단한 걸 몰랐던 게 아니구나. 기본적인 형태를 몰랐구나 단어에.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의 삶이라는 게 사라질 사람들이죠. 그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의역하면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그들의 삶이 사라질 사람들, 그 미래. 그럼 이 뒷문장이 일단 완전하다는 전제 하에 where 아니면 who잖아.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데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는 없잖아. 선행사가 보통 물리적이든 관념상의 장소일 때 where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who가 되는 거야. who 뒤는 문장이 완전하니까는. 그 다음에 봐봐. 얘가 쓰임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은 얘가 구조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관계대명사는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 접속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해.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소유격 역할을 하거든. 그럼 우리 지금 이 who를 단어 2개로 바꿔볼게. 2개로 바꿔볼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장 만만한 접속사가 and니까 그냥 and 써주면 돼. 얘들아, 선행사가 people이니까 lives를 수식해주는 소유격으로는 뭐를 쓰면 될 것 같아?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거기에서 선행사가 복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유격 뭐 쓰면 될 것 같아? Their lives. will 뒤에는 그대로 되는 거거든. will be lived.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문장의 등위 접속사 이 and를 사이로, 만약에 문장이 이 who라는 단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지금 2단어로 바꾼 거야. and, there로. 이렇게 봤을 때 이 and지. 이거 중학교 때 워크북에서 많이 했을걸? 얘 주어 나오지? 동사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점 하나 찍히는 거야. 혹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등위 접속사 and 있으니까 다시 뒤쪽으로 주어가 뭐해? lives지. 그 다음에 동사는 will be가 되는 거잖아. 문장 2개 굳이 쓸 필요 없다. 이 접속사와 소유격 대명사 역할을 하는 누가 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해도 이 대열이라는 소유격은 문장의 구성성분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봤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봤더니 뒤에 구조를 we are making today. 얘 아까 부사라고 얘기해줬고 뒤에 목적어 없죠? 선행사는 world니까 which 쓰면 되는 거죠. 그쵸? 너무 쉽다. There is a stage. 그 무대가 있답니다. 어떤 무대냐면은, 이거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한 덩어리거든. 문맥상. 조명의 변화라는 게 occur은 얘 자동사인 거 알죠? 수동태 불가 자동사. occur, happen. 그 다음에 얘는 부사잖아. 조명의 변화라는 게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무대가 있다. 선행사까지 스테이지고 뒷문장은 완전한 거잖아.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where이 되는 거야. where. 스테이지를 수식해주는. 그 다음에 얘들아, 관계 부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당연히 관계부사 뒤는 완전하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도 완전한 거거든. 그럼 선행사가 어스테이지니까 문맥상 한 in이나 뭐 on이나 at 같은 거 아무거나 쓴 다음에 which로 바꿔도 맞는 거야. 응? in, on, at 전치사 아무거나.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선행사에 따라서 어떠한 전치사를 써야 될지.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게 호환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일부랍니다. 인류의 일부래. 근데 어떤 인류냐면 얘 너무 depends on 얘 자동사로서 무엇에 달려있다, 의존하다라는 뜻이잖아. 자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뒷문장 목적어도 있고 완전한 거야. 근데 humanity는 인류인데 뒷문장 완전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야 돼. depends on이 거의 한 덩어리처럼 맨날 써요. 그럼 뒷문장 완전하지. 근데 where이나 whose 둘 중에 하나 고민하더라고. 근데 humanity는 인류니까는 관계부사 where를 쓰기에는 좀 그래. 응? 그래서 그냥 whose 해석은 우리는 인류의 일부랍니다. 근데 어떤 인류냐면 그 인류의 미래가 우리의 그 행동에 달려있대. 응? 그 우리가 인간이기도 한데 그 인간의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지문. conformity는 이제 순응하는 거죠. 또 나오네 자동사. 얘 수동태 불가 자동사인데 그 순응이라는 게 발생한답니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강력한 그런 또래 압박이라는 것을 받는 상황.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제 where 쓰면 되는 거죠. 선행사도 situation이네 마침.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한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develop도 보통 타동사잖아.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뒷문장 불완전하죠. 뒤에 목적어 없는 거죠. 목적어. 타동사고 목적어. 그러니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쓰면 되는 거죠. 그 연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identify with 뒤에 목적어 없네. easily 부사니까.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선행사가 a person이니까 이게 who 쓰거나 whom 써도 됩니다. who나 whom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다음에 프린트할 땐 좀 더 정답률이 높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필기 프린트 꺼내면 된다. 어떤 부분 고민해 볼지 알려줄게. 20번부터. 어제 22번까지 진도 나갔거든. 이거 필기 못한 사람은 조금 이따 답변할 시간 줄 때 필기해라. 거의 다 해온 것 같긴 한데 그거 문법 프린트 뒤쪽에 이면지거든. 거기에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 달면 돼. 그 문법 프린트 뒤쪽 아까 풀이했던 거 그거 이면지야 뒤에. 도윤아 몇 개야 접속사 종류? 접속사 종류 몇 개죠? 4개죠? 접속사 종류는 4개거든. 그 중에 첫 번째 접속사가 뭐야?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 종류 뭐 있어? and, but, or. 그 다음 뭐 있어 얘들? so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접속사야?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상관 있는 A랑 B끼리 묶어놓은 거야.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야. not only, only, A. 그 다음에 A뿐만 아니라 but also B.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항상 B거든. 이번 선생님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도 잘한다. 그럴 때 그런 두 번째 B에 나오는 거를 글쓴이는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게 not A, but B. 얘는 뜻이 뭐야? A가 아니라 B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나오면은 이제 상관 접속사에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2개 쳐주는 연습하기로 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뭐예요? 세 번째 접속사. 뭔지 아니 소윤이?
아무도 몰라요? 뭐예요, 친구들? 네 번째는 뭐야? 세 번째 뭐야?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있었어? 명사절 접속사 대지죠, 대.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세모가로 묶는 뭐라고? 부사절 접속사. 그쵸? 얘를 짧게 쓴 게 뭐야? 분사 구문이죠. 이제 좀 외워라 좀. 어? 어? 이렇게? 그러면 구조적으로 암기해야 돼. 너네 옷 정리할 때 양말, 속옷, 상의, 하의 넣는데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항상 휘발돼. 이 정도로 정리해야 돼. 순서대로 외워. 이 행문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외워. 그대로. 그림처럼. 그래서 첫 번째 등위 접속사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2번 문장에서 이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접속사에 대한 순서나 거기 예시 잘 몰랐던 친구들은 이 행문 펼쳐서 오늘 내로 또 복습해야 된다. 관계사도 마찬가지고 동격 이런 거. 첫 번째 질문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OR.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일단 이렇게가 질문이고 5번 문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5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harsh reality. 그 주어 표시할 때 애매하게 이렇게 해오지 마라. 명사 하나에 정확하게 쳐. 안 그러면 수일치 못한다. 정확하게 명사 하나에 주어 표시하는 습관들요. 빈 페이지로 오지 말고. 그 가혹한 현실이라는 거는 대절 이하랍니다. 대세서는 이제 네모가로 묶으면 되죠. 사람들이 이제 유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그 주장과 이너 베큐, 그 진공 상태에서 이 진공 상태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는 것. 없는 상태라고 써줄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주장과 유대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but, they will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상관접속사 표현이 나와. not they, but be인 거죠. 그래서 문장을 힘있게 끝까지 읽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의 주장과 유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will 뒤에 조동사 뒤에는 애들 어떤 형태 나와야 돼? 동사에 어떤 형태 나와야 돼? 동사.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 나오죠. 그럼 동사 어디 있는 것 같아? 뒤에 쭉 봐봐. 너네 단어도 암기했잖아. will에 걸리는 동사가 어디 있는 것 같아? 아, 어딨어? 어딨어? 동사. 얘는 구두점 이름 뭐야? 얘 구두점 이름 뭐야? 이중심표 기능이 뭔데? 그쵸? 그 설명 삽입할 때 하는 거잖아. 이중심표. 그 한번 펴봐. 이해는. 힘들다. 야, 너네랑 수업하기. 대답 좀 해. 어? 야, 대답 안 하고 수업만 들을 거면 인강을 들어. 왜 현장에서 강의 듣고 그래? 2페이지 한번 봐봐. 그 이중심 그 표 보이죠? 구두점을 모르면은 학년 올라갈수록 더 구조 파악하는 게 힘들어지거든. 그 구두점 무조건 알아야 돼. 알아도 되고 몰라도 이거 괜히 심심해서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야. 전부 다 이거 필요해서 써놓은 거거든. 이중심표는 그 쉼표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잖아. 중간에 내용을 삽입할 때 사용해. 별표 쳐놓고 너무너무 친절한데? 구조 파악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젠장.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중심표는 이제 내용을 이제 삽입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건너뛰어가지고 조동사에 걸리는 동사는 본드가 된다고. 만능이죠, 만능. 이행문. 이제 돈 주고 팔아야겠어. 네모가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어? 이중심표 안에서 주어는 스피치 코치 이렇게 되고 동사는 이 세즈가 되는 거야. 그냥 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중심표 안에서 주어는 코치다. 스피치 코치 벤덴 벨드? 어느 나라 사람이죠? 베스 벤델 벨드. 미국인은 아닙니다. 주어랑 동사가 노치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1번. 21번에서는 이 3번 문장에 이제 구조 파악이 어렵다는데 일단은 주어는 명백하게 our decisions,잖아. 동사는 have죠. that에서 얘들아 that place a responsibility on이잖아. 여기 that에서 동그란 가로를 묶고 얘가 무슨 격인지 알겠어? 우리 방금 배웠잖아. 무슨 격이야? 주격관계. 너무 쉽다. 주격관계 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죠. place a responsibility on은 누구누구에게 책임감을 맡기다. 어휘 리스트에 안 나올걸? 누구누구에게 책임감을 맡기다. 얘 구조 근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오늘날의 결정이라는 게 far reaching,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답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라는 게 누구에게 책임감을 맡겨야 되나? 우리에게 책임감을 맡기죠. 그쵸? 어떤 책임감을 맡기는 거냐면은 좋은 조상이 그 된다는 책임감을 맡기는 거죠. 근데 좋은 조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동격의 that을 꼭 쓰지 않아도 이 쉼표가 동격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해석을 해서 아는 거야. 해석과 구조를 봐서. 그래서 동격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좋은 조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야. 좋은 조상이 된다는 것을 동격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건 뭐야? 먼 관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앞으로. to image는 여기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긴 관점과 시간 여행을 해야 돼? 행복을 한번 상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빌리언은 10억이죠, 10억.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행복을 이제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네. Whose lives will be lived. 그 whose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라미. 너무 쉽다. 주어죠. 동사. 완전한 문장이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we are currently making. 여기서도 동그란 가로 묶는 이유 알죠? 왜냐면 얘들아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we are making. 여기 사이에. 그것도 한번 써봐라. 이면지.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주어가 readers잖아. 동사는 어디 있냐? created죠. 그럼 세모가로 어디에서 시작하면 돼? 분사구문 어디 있어? instructing. 쉼표 다음에 ing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분사구문. 그러니까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지도하면서.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짧게 쓴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복원시켜라. 부사절로. 부사절로 복원시켜. 그 다음에 5번 문장 In the precious few decades. decade는 일단 10년이야. 10년. 근데 s가 붙어서 수십 년이다. 동그란 거로 묶죠. 이 that의 쓰임 유추해보세요. that의 쓰임. that의 쓰임을 찾으시면 됩니다. 질문 기억하려면 이면지에 간단하게 써놔. that의 쓰임이라고. 그 다음에 22번. 학교에서도 대답 안 하니? 수업 들을 때? 왜 대답 안 해? 나 봐봐.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바보 아니잖아. 알잖아.
더 열받는 게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야. 재미가 없잖아. 티키타카가 돼야지. 힘이 안 납니다. 대답 좀 해주실래요? 알겠죠? 얘들아 성격 있잖아. 성격이 선천적인 거 같아? 후천적인 거 같아? 후천적인 거 같아? 어떤 후천적인 거 같아? 야, 근데 생각해보면 성격이 후천적이라면 너네 형제자매 있는 애들 성격 똑같아야 되지 않아? 후천적이라는 건 결국에 양육 환경이 가장 클 텐데 그럼 내 형제자매랑 성격이 비슷해야 되지 않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형제자매랑 성격이. 그거 다 분분하죠. 분분하니까 맨날 선천이냐 후천이냐 묻는 건데 여하튼 이게 항상 이슈야. 화두고 성격이나 학습 능력이라는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100%는 없으니까 항상 도마에 오르는 거겠죠.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 Nature vs Nurture 하면 자연 대 nurture는 뭐지? 이런 어줍잖은 생각하지 말고 네이처리 자연이라고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무슨 그 자원과 관련된 거 아닌 이상 이게 선천이란 뜻이 있어. 특징, 본능 이런 뜻이 있거든. nurture는 얘 우리 뜻 아는 사람 nurture. 힌트 줄게. 이응이응하다. 그쵸? 양육하다죠. 양육하다. 이제부터 자음 퀴즈로 가면 되나요? 자음 퀴즈? 자음 퀴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자음 퀴즈? 상품도 걸고 그래서 이제 타고난 거냐 양육된 거냐 선천 후천이란 뜻이고 이게 너네 내신 선지에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충분히 선천적인 inborn, innate, inherent, natural 하면 자연이가 아니라 선천적인이란 뜻이 있는 거야. 후천적인 건 학습된 거잖아. acquired, 얻어진 거고 developed, 발달이 된 거고 개인도 획득이 된 거인 거. 이거 모의고사 40번 요약문 선지나 혹은 내신에도 자주 출제되거든.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디스파이트는 은빈아 이거 품사 뭔지 알아? 디스파이트 품사 무슨 가루를 먹고 왔어? 과를 안 먹고 왔어요. 젠장? 정음이 뭐냐 디스파이트. 뒤진다 진짜. 도윤이 뭐야? 뒤지고 싶냐 인성여고? 야 지금 부교재를 몇 개를 했는데 이거를 몰라 진짜. 전치사죠? 디스파이트의 문맥 몇 번 했는데 부교재. 동의어 뭐야? 인 스파이트 오브죠. 저 빡대가리냐 다? 아우 열받아 진짜. 너네 오늘 다 내 일기장에 들어갔네. 데스노트 있거든요. 데스노트. 저 속상하게 하고 말 안 되는 친구들 이름 적는 명단이 있습니다. 전치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이 등의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걸 한번 찾아봐.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 이거 동그란 괄호를 예쁘게 묶었을 때 주절의 주어를 찾을 수가 있어. 너무 영어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한 언어야. 너네가 헷갈릴까봐 쉼표 이렇게 예쁘게 켜져 있는 거 보여? 여기에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야. 응? 힘있게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쉼표까지 보고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 전치사가 끝나는구나. 그럼 주어는 taste preference 쓰고 동사는 can be가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다. due to는 은빈아 아니? 얘 품사 due to. 응? 품사 알아? 전치사죠? 1점 획득하셨어요. 데스노트 명단에서 지금 제외되셨습니다. 그쵸? 뉴로플라스티시티 이렇게 전치사다?
얘랑 문맥상의 동의어에 기억나는 친구 있니? 전치사로서 뭐뭐 때문에. because of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주어인 this가 의미하는 거.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건 한글로 쓰면 돼. 이것은 멋진 뉴스래. 문맥상 무엇이 멋진 뉴스라는 건지. 이것에 대한 구조의 질문도 나왔는데 3번 문장에 대한 이것은 멋진 뉴스다. for이니까는 동그란 거로로 묶으면 되죠. 전치사 명백한. 이렇게 후에서 동그란 거로 묶고 얘 명백하게 뒤에 want to 나오니까는 얘 무슨 격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죠. 뒤에 바로 동사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그란 거로 여기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구두점 이름이 뭐야? 대시죠. 얘는 기능이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 뒤쪽으로 등에 접서 뒤쪽으로 다시 한번 하객여고 교과서랑 똑같네. Amazing news, fascinating information. 그쵸? 그것은 놀라운 뉴스다. 이거 해석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일단 열렬한이라는 형용사잖아. 얘들아, 도우주 후 동사는 어떻게 해석해? 도우주 후 동사. 그쵸? 도우주 후 동사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항상 이렇게 동사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역에서도 마찬가지야. 역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선행사가 도우주 eager to break poor diet habits. 그 나쁜 식습관이라는 것을 깨려고 노력하는, 깨는데 열렬한 사람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도우주를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중에 선행사가 도우주가 사람이니까 후, 복수니까는 비동사는 못 쓰면 되냐? 이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맥상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as부터는 뒤에 as kids gradually learn to like잖아. 자연스럽게 as에서는 무슨 과로야? 세모, 부사절 접속사죠. 전치사가 아니라 주어랑 동사 나오니까 너무나 또 친절해. 쉼표로 이렇게 찍혀있다고. 웃기죠? 근데 이상해. So can adults readjust가 나온다고. 왜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됐을까? 없는 게 없죠. 이 행문에는. 펴봐.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9페이지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그 맨 위에 강조를 위해 문두로 나오는 경우 3가지가 나오거든? 그 강조 표현을 빨간색 중괄호로 묶는 게 우리의 약속이야. 이거는 고3 때까지 내내 나오고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돼. 이미 다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부정어구죠. 부정어구,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경우. 두 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하는 경우. 영어는 단순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걸 문두로 꺼내주거든.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야? 주어가 뭐라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두로 뽑아오는 거야. 세 번째는 보어. 네 번째 뭐야? 4번? 가정법 if 부사절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도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5번이야. 동의의 표현 알죠? So am I, so do I, 나도 그래. 근데 여기선 조동사 can이 있기 때문에 do나 am이 아니라 can adults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의의 표현이니까 so의 중괄호를 묶으면 돼. 그렇다. 성인 또한 그렇다. 조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꿔서 의문문으로 도치해주잖아. 그러니까 5번인데 4번으로 적었네요. 5번 동의의 표현이죠. 동의의 표현 so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의문문 도치가 된 거죠. So am I, so do I. 근데 조동사가 있어서 can adults readjust가 된 거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many가 주어잖아.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 나오는 순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동그란 가로를 묶고 얘 스위치 동사 나오니까 후도 역시나 무슨 격이야? 너무 쉽다.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는 눈 감고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해석 쭉 하면 돼. 이 행문에 없는 게 없죠. many, 많은 사람들.
바꾼 많은 사람 있잖아. From processed grain food. 가공된 곡물식품. Like는 왜 쓰인 것 같아? Like white. 흰 빵이나 흰 쌀과 같은. Like such as including 언제 쓰여? 예시죠, 예시. 그러니까 가공된 곡물식품의 예시를 알려주려고 like가 나온 거고. 우리 배운 거 또 나오네. From processed grain foods에서 to whole grain type로 바꾼 사람들. From A to B 보여? From A to B가 쓰이는 경우 세 가지 뭡니까? 그쵸? 변화, 예시, 이동 중에 뭔 것 같아, 류현아? 가공 곡물식품에서 통 곡물 유형. 변화. 변화죠. 변화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란 거로 여기에서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예쁘게 동사가 어디 있어? 매니에 걸리는? run to죠. for instance는 연결하잖아. 또 나왔죠. 이중심표 들어갔잖아. for instance가 원래는 맨 앞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고. gradually는 부사죠. 매니에 걸리는 동사는 run이잖아. 근데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못 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이 run을 뭘로 바꿀 것 같아? 뭐로 바꿔서 틀리게 출제하실 것 같아? 심지어 쉼표 오른쪽이잖아. 러닝. 이렇게 하면은 왜 문장이 틀려질까? 주절에 동사가 없어. 왜냐면 동사에 ing 붙은 건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다. 됩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다는 시간 10분 정도 줄게. 우리는 에러 포인트 지점에 있다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뜻도 있다. 우리가 지금 에러 포인트 지점에 있대. 근데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이제 오브 뒤쪽으로 설명해 주잖아. unprecedented. 전례 없는이라고 암기해놓고 전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은 국어사전을 찾아봐. 과거에 사례가 없다는 거야. 전례 없는 제네틱 유전적, 문화적, 그 다음에 환경적 힘의 지점에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 전에는 가져본 적도 없는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뭐로써? 어떤 자격으로서 그러냐면 한 종으로서 그러거든. 그리고 우리는 be linked to 연결이 돼 있답니다.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잖아. on earth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능력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 우리는 embodied 형용사 뜻으로 뭐래? 육체를 가진. 그쵸. 고3 때나 특히나 자주 나와. embodied. 우리는 육체를 가진 그런 개인이랍니다. 트랩이 가두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과거분사니까 이제 갇힌이 되는 거거든. 근데 애들 어디에 갇혀있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갇힌 그러한 육체를 가진 존재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 문장을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되거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네트워크화 된이라고 나오는데 서로 연결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스트림이고 기억이고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야? 일부 그랜드가 이제 거대한이란 뜻이라며. 근데 얘 비교급이 된 거다. 더 거대한 그러한 인류의 일부이다. 1번 문장에서는 뭐라 그래? 야 우리 지금 능력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근데 우리 전부 다 연결돼 있어. 근데 2번 문장에서는 일단 벗 왼쪽으로 한계를 얘기하잖아. 물리적으로는 육체에 갇혀있죠. 시간적으로는 무한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 한 길어봤자 한 90년 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다는 거야?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의 결정 있죠. 오늘날의 결정이라는 건 far reaching.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야. 이 지문에서. 직역하면 멀리 도달하는 영향력이야. far이 먼이란 뜻이 있잖아.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광범위한 영향력이냐면은 이 영향력이 place a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두잖아 우리에게. 근데 어떤 책임감을 두냐면 좋은 ancestor, 조상이 되는 그런 책임감을 두는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우리는 좋은 조상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결정이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좋은 조상이 된다는 건 뭐야? 먼 관점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forward, 앞으로. 근데 왜 멀리 보고 시간도 앞서서 봐야 될까? 상상해 봐야지. 상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행복이라는 걸 S가 맡았으니까 빌리언스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행복을 상상해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게 사라질 거잖아. 그 세상에서. 근데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략된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월드니까 못 쓰면 돼. 위치를 쓰면 되는 거죠. 메이킹 뒤쪽으로 목적어 없는 거고, 아까 프린트에서도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래 세대에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관점을 좀 멀리 봐라. 좋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 4번 문장에서 얘기하길 센츄리는 1세기잖아. 1세기는 100년이거든.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예시가 나오는 거야. 리더이죠, 리더. 어떤 리더냐면 네이티브, 원시 북아메리카, 이 이로키스라는 사람들의 리더들이 있었어. 원시 부족의 리더들이 만들었어. 세븐 제너레이션 스튜어드십, 7세대 관리라는 걸 만들었거든. 갑자기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왜 나올까? 근데 이 인스트럭팅의 문맥상의 주어가 뭘까? 생략된 이유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 주절의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잖아.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는 as고, 원래 주어는 leaders였잖아. 그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그러니까는 day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시제까지 일치시켜봐. 그쵸? instructed죠.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instructed. 얘들아, 이 북아메리카의 부족의 리더들이 가리킨 거야.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이 얼라우르 동사랑 똑같으니까 people의 네모 가로치고 to consider에 물개 표시할게. 리더들이 가르친 거죠. 결국에 쉼표 다음에 ing,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도록, 고려해 보도록 영향력을. 근데 무엇에 대한 영향력이야? 모든 결정에 대한 영향력. 기억나죠? 2학년 7페이지에 나오잖아. 임팩트 온이죠. 온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무엇에? 미치는 이죠. 모든 결정의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가리킨 거죠. 누구한테 미치는? 그들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7세대, 미래로 7세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가리킨 거야.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너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지어 7세대까지 고려해가지고 결정하라고 이 먼 과거부터 그랬다고. 수백 년 전에 애들아. 그 소중한 수십 년 안에, 수십 년 동안 혹은 그 지구라는 게 ours는 우리의 것이잖아. 우리의 것인 그 소중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게. 너네 100년 살겠어? 100년 못 살겠죠. 너네도. 내가 봤을 때는. 저주가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대신 여기서 쓰임이 뭘 것 같아? 뒷문장 일단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잖아. 대신 주어고 비동사 뒤에 ours라는 이제 보어도 있으니까. 근데 선행사가 decade잖아. 그러니까 이 대세 쓰임은 같지만 관계 부사죠. 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선행사를 고려했을 때? 왜요? 그쵸? 좋은 시도했어. 하지만은 시간이니까 when. 관계부사 when. 관계부사는 전부 다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그 소중한 수십 년 동안 지구가 우리 것인, 우리 뭐 하고 있어 지금 얘들아? 정원 너네 즐기고 있잖아. 정원 즐기고 있지?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심어진 거야? 우리의 조상들에서 의해서 심어진 그러한 정원을 즐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상들이 가꾸어 놓은 자연과 여러 문명을 즐기고 있다는 거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뭔 정원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비유적 표현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겠어? 훔치지 마라. 훔치면 안 돼. 쉐이드, 그늘을 훔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디센던츠, 그
누구로부터? 후손들로부터. 결국에 이게 문맥상 의미하는 건 그거죠. 우리는 테이크, 훔치면 안 된다. 테이크의 목적어가 얘들아 얘도 타동사거든. 여기야 여기. 왜냐면 여기 중간에 전명이 들어간 거야. 미래 세대로부터 그들이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훔치면 안 된다. 디젤부터 하면 뭐뭐할 자격이 있다. 뭐뭐할 자격이 있다. 이거 유진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5번. 5번. 꼭 주제문을 하나로 고르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 일단 5번 저도 골랐고요. 우리한테 이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1번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5번이랑 1번으로 할게. 그 다음에 문맥상 far reaching에 동의어 적어줄게. 멀리 도달하는, 즉 광범위한 extensive, 그 다음에 significant. 동의어는 파란색이고 반의어는 빨간색이거든. 색깔을 구분하는 건 다 의미가 있으니까는 구분해서 필기해야 된다. 전부 다 한 펜으로 필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2번. 민서 이거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았니? 오른쪽을 먼저 찾거든. 뭐랑 뭐가 병렬되는 것 같아? 찾았어 민서야? 나연이는? 그쵸? 명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정확히는 얘랑 얘죠. behaviors랑 differences. 이게 이제 단순하게 구조에 대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선천이랑 후천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줬잖아. 그러니까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이 런드의 반의어가 그러니까 개념상이죠. 정확한 반의어라기보다는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되는 거야 지금. 그쵸? 런드랑 인본. 후천적인 런드, 인본, 선천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독해가 정말 힘들어. 너네 지금 이 쓰임도 구분 못하면 정말 심각해.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학습된 먹는 거를 이제 섭취하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팅이 섭식 행동. 후천적 섭식 행동. 너네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자주 먹였느냐에 따라서 후천적 섭식 행동. 근데 이거는 형성이 되는 거잖아. 초기 아동기에. 그 다음에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너네가 타고난 것들 어떤 맛을 더 강하게 느낀다든지 약하게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선천 후천에도 불구하고죠. 요약하면. 그쵸? 후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맛의 선호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얘 through는 알죠. 전치사. 근데 out이 붙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무엇에 걸쳐. 우리의 생애에 걸쳐서 바뀔 수가 있답니다. 얘들아 선천 후천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바뀔 수가 있대. 뉴로플라스티시티, 뇌의 가소성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를까봐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연습한 것처럼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뜬금없이 명사나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등위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동격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뭐야?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력이야. 플라스티시티만으로도 가소성이라는 뜻이 있고 이건 고3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토픽이거든. 이걸 고1 모의고사만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읽는 모든 글의 내용이 수능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번 문장. 훨씬 더 많은 융통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의 그 음식 행동에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연성이 있다는 건. 심지어는 as we age,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age가 나이가 들다라는 뜻이 있어. 이거 분명히 뜻먹영에 나올 거야. 동사 뜻으로. age. 나이라고만 암기하지 말고 동사, 나이가 들다.
이것은 멋진 뉴스죠. 어드벤처러스. 되게 모험적인 먹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거잖아. 되게 여러 개를 시도해보는 걸 좋은 사람한테는 멋진 뉴스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하겠어? 모험심이 있으니까는 그들의 저녁 메뉴라는 걸 확장하고 싶어 하거든.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겠어? 빅 테이스티 월드. 크고 맛있는 세계잖아. out there. 저기 밖에 펼쳐져 있는. 하지만 대조되죠. 놀라운 뉴스죠.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이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 좋은 식습관을 깨려고 노력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놀라운 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멋진 뉴스라는데 이것은 앞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되겠어? 우리의 음식 행동에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이 있다는 게 놀랍겠죠. 아 그럼 나 더 많은 거 먹어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flexibility. 4번 문장에서 이제 just as 아이들이 gradually 점점 너네가 키즈였을 때 배우잖아. 좋아하는 걸 배우잖아. nutritious 엄마가 이제 풀 먹으라고 하죠. 풀.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도록 배우잖아. 엄마가 시금치 먹으라고 하고.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so 또한 성인들 또한 readjust 다시 조정할 수 있어. 그들의 입맛이라는 걸 엄마 아빠도 바뀔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꾸는 사람들 있죠. 가공, 곡물식품 예를 들면 흰 빵이랑 흰 쌀과 같은 이런 것에서 뭘로 바꾼 거야? 통곡물의 유형으로 바꾼 사람들 점점 배우는 거야. 선호하는 걸 배우는 거야. 넛은 원래 견과류 땅콩이란 뜻이 있잖아. 형용사로 고소한. 고소한 맛을 선호하는 걸 배우는 거야. 추위는 이제 쫄깃한. 그 다음에 쫄깃한 식감을 이제 선호하는 걸 배우는 거죠. 어른들도 입맛 바뀔 수 있다. 결국에 6번 문장에서 반복된 노출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의지 있죠. 바뀌고자 하는 의지라는 게 결국은 핵심이다. 뇌의 가소성 때문에 입맛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지문이니까는 일단은 4번이 들어가는 거죠. 어른 또한 입맛 조정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1번에 나오잖아. 뇌의 가소성이 있기 때문이다. 뇌에는 엄청난 적응력과 유연성이라는 게 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readjust거든. 재조정이 가능하다. readjust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일단 adapt죠. adapt. 수정하다라는 단어 알아. 그들의 입맛을 재조정한다는 건 결국에 적응시키는 거잖아. 새로운 것에. 수정하다라는 단어 아는 사람. M으로 시작하는 거. modify. 수정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문맥상의 반의어는 빨간색으로 적기로 했죠. maintain. 유지하는 게 아니죠. maintain. 유지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죠. maintain에는. 그 다음에 이 단어 뜻 아는 사람. preserve. 프레이저리브 뜻이 뭐죠? 보존하다라는 뜻이죠. 보존하다, 보호하다, preserve. 이 정도 뜻은 알아야 된다. preserve. 됐나요? 그 다음에 20번. 유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성여고는 그거 못한 거 마무리하면 된다. 조금 이따 워크북 검사할게. 20번. 학행여고. 려근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니? 6번. 철인이 이거 주제문 골랐니? 6번? 다인이는? 1번이요? 일단은 그럼 읽어볼게. 6번은 나랑 겹치긴 하거든. 1번은 체크해 놓을게.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문장이죠. 주어는 way죠. 동사는 is고. no는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돼. 동사에 not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 단순히 어떠한 더 나은 방법은 없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영향을 미치거나 스토어는 원래 동요시키다라고 어휘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요리할 때는 휘젓다라는 뜻이 있거든. 휘젓다. 어떠한
더 나은 방법은 없답니다. 영향을 미치거나 동요시킬 그 청중들을 부연 설명,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authentically 진정성 있게 무엇보다 by opening up 오픈업 하면 무엇을 마음을 터놓다. 마음을 터놓다. 그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보다 이렇게 묶을게. 개인적인 이야기나 anecdote 일화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1번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야, 더 좋은 방법은 없어. 공부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암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어.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1번 문장도 똑같잖아. 더 나은 방법은 없어. 영향을 미칠 관중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나 일화로 결국에 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제 최상급 표현이 들어간 문장이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나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제 목적격 접속사가 여기 생략된 거죠.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목적격 접속사거든. 생략된 줄 알고 네모 가로로 묶을 수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고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한 가지야. 접속사 대 목적격 접속사. 그걸 알고 네모 가로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 나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쇼랑 다인이 찾았니? 왼쪽에 있는 탈이죠. 근데 이거 둘 다 지금 수요동사죠. 탈이랑 쇼 전부 다 수요동사잖아. 수요동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가 두 개 나온다는 거죠. them, long stories 이렇게 나오죠. show them, show me the money, show them baby pictures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래. 너가 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들에게 긴 이야기를 너의 가족 휴가에 대한 혹은 그들에게 애기 사진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From the stage 그 무대에서 개인적인 얘기하라고 너 휴가 갔다 온 거는 애기 사진 보여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가 공유할 수 있다고 중요한 바이오그래피컬 정기적인 세부 사항을 그러니까 너가 살면서 그렇게 되게 중요했던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적이라는 건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오른쪽에 있는 조크랑 왼쪽에 있는 얘를 한 덩어리로 볼게. 중요한 바이오그래피컬 전기적인 즉 살아오면서의 세부사항이나 혹은 감정을 공유하라는 거야.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너가 느꼈을 감정이겠죠? 그 순간에. 혹은 self-deprecating 자기 비하적인 농담을 공유하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연사가 자신의 잘난 점보다는 좀 못났던 점이나 자기 비하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기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다. 자기를 비하하라는 게 꼭 너를 낮추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런 농담이라는 거. 여기서 that은 뒤에 구조를 봤더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뒤에 feeling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 없죠 지금? 목적어. 그것은 tried and test 시도되고 검증된 방법이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of laying이랑 왼쪽에 있는 of bonding이죠.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것은 시도되고 검증된 방법이랍니다. bond with 유대하는 청중들과. 근데 청중들이 strangers 낯선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그리고 groundwork 그 기반을 두는 방법이죠. for 너가 그들을 설득하는 기반을 두는 방법. 여기에서 우리 구조와 해석으로 봤을 때 for you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동그란 거로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고 lay는 여기에서 3단 변화가 일단 lay, laid, laid거든. 타동사로서 놓다 두다란 뜻이야. 놓다 두다. lay, laid, laid 놓다 두다. 얘들아 가혹한 현실이 뭔지 알아? harsh reality.
야, 사람들은 유대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유대하는 게 아니래. 얘들아, 너가 하는 말, 주장과 유대하는 게 아니래. 이너 베큐um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의 말이 듣지 않는데 그들은 will 말하길, 그 스피치 코치인 이 사람이 말하길 너와 유대하는 거래. 즉 다시 한번 부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make argument 하면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돼야지 너네와 나와 이렇게 유대감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하는 말도 듣지. 유대감이 없는데 그 어떤 말이 듣지 않는다는 거다.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너네와 유대를 해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by ing 해석 뭐뭐 함으로써죠. 괄호 열고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함으로써? revealing이 얘 드러내는 이라고 해석할게. 드러내는 개인적인 걸 드러내는 이야기나 혹은 개인적 결함 있죠. 결함 단점을 공유함으로써 너는 허용할 수 있답니다. allow도 얘 수요동사로 쓰일 수 있어. 청중의 구성에게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 너와 identify 동일시하는 공감하는 그런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identify with 누구누구와 공감하다라는 뜻이거든. 문맥상의 동의어가 relate to 혹은 밑에 예문으로 썼던 empathize with거든. 스펠링 헷갈리지 마라. 그 다음에 revealing story잖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개인적인 결함이든지 이야기든지 여기에 대한 문맥상의 동의어 가리지 말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문맥상의 반의어 concealing이죠. conceal이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이 있거든. 화장할 때 쓰는 컨실러 알죠? 컨실러. 그 다음에 너네가 알만한 단어가 hiding이죠. hiding 이런 단어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일단 다 읽고 나니까 6번은 무조건 골라야겠고 1번도 괜찮긴 하네요. 1번 할게요. 그러면 주제문 1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야. 이 4번 문장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지금 찾으면 돼. 무엇이 시도되고 검증된 방법이라는 걸까? 유대하고 기반을 두는 사람들을 설득할 이시지칭하는 거 찾으면 돼. 문맥상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저는 이렇게. 그 오늘 문법 프린트 하면서 너네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 그거 꼭 오늘 내로 다시 한번 꺼내서 복습해야 된다. 알겠지? 다음에 또 비슷한 활동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해석 프린트 줬잖아. 그거 주말까지 몇 번까지 30번? 한 30번까지 해석해오라는 숙제 줄 거거든. 평일에도 진도 나갈 거니까. 그 한 번에 밀려서 하지 말고 꼭 그날 지문 여러 번 읽어보면서 복습하고 모르는 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너네 그 프린트 하는 활동 보면서 그 느낀 게 있거든.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계속해서 쌤한테 피드백을 받고 너네도 뒤적뒤적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또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한 번에 완벽하게 결함 없이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런 틀리는 것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해야 돼. 최소한 이 단어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돼. 그것조차 모르면은 조금 나아가기가 힘들거든. 여하튼 평일에는 지문 3개 정도 나갈 거니까는 그거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 29, 30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글 뜻이랑 스펠링 테스트도 완성해 오면 되고, 또 평일까지 우리 교과서 3과 워크북 해와야 된다. 맞지? 변형